맨유가 맥토미니 극장골로 2대1로 이기긴 했는데 전술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사실 운과 실력의 영역으로 나누자면 운에 조금 더 가까운 승리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맨유의 첫 실점 장면입니다. 메가이어가 카세미르에게 공을 주는데 저는 일단 메가이어의 선택이 조금 미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 줄만한 동료가 많았음에도 저기에 패스가 나간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카세미르가 공을 잡으면서 몸을 앞으로 열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선 터치만 앞으로 한 번 해도 바로 수비에게 둘러싸입니다. 그렇다고 다시 몸을 뒤로 돌려서 패스하기도 애매하죠. 그래서 카세미르는 불리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바로 암라바트에게 공을 주면서 공을 뺏기게 되고 브렌트포드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역습 장면에서 윗사가 안쪽으로 공을 넣어줍니다. 브렌트포드도 공격을 완성도 있게 하질 못했어요. 근데 린델로프가 윗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걷어내는 게 다시 윗사에게 패스가 되어버립니다. 브렌트포드 입장에선 린델로프한테 뽀뽀해주고 싶겠죠. 여기서 옌센이 왼발 슛을 합니다. 오른쪽은 오나나가 맞고 왼쪽은 수비 2명의 자기 팀 선수까지 있으니까 지금 보면 각이 없어 보이죠. 근데 그냥 왼쪽으로 슛을 해봅니다. 이게 근데 그대로 들어가 버려요. 안되는 팀은 운까지 안 좋습니다. 큰 실수 2번에 운까지 안 좋으면 실점밖엔 없습니다. 레알 카세미로와 많이 달라진 지금의 카세미로입니다. 반응 속도, 판단력, 기동력 다 떨어진 느낌이 들어요. 에반스 형님이 헤더로 걷어낸 공이 카세미로에게 향합니다. 하얀 유니폼 시절 카세미로면 저거 잡고도 남습니다. 전성기 카세미로는 공 잡으면서 옆 선수는 10m 정도 날려버려요. 근데 맨유 카세미로는 옌센이 먼저 공을 터치하게 만들죠. 몸이 많이 무거운 모습입니다. 아자르 같은 선수 보면 영국에서 스페인 가서 몸이 많이 무거워졌는데 카세미로는 반대입니다. 영국에서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옌센의 공이 은베모에게 향합니다. 여기서도 판단력이 살아있다면 은베모에게 갈지 기다려서 옌센을 따라갈지 판단을 해서 나은 선택지를 고를 겁니다. 근데 그냥 생각 안 하고 공이 저기 있으니까 가버립니다. 비눗방울 따라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가뜩이나 기동력도 떨어진 카세미로인데 결과는 뻔하죠. 쉽게 벗겨지고 이 넓은 공간을 허용합니다. 윗사가 똥슛을 날려서 다행이지 여기서 진짜 좋은 선수나 슈터가 있었다면 위험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카세미로는 전반이 끝나자마자 교체됩니다. 맨유는 카세미로를 계속 쓸지 고민해봐야겠습니다. 굳이 쓰려고 한다면 수비 범위를 줄여줘야 합니다. 지금 몸 상태의 카세미로는 원볼란테처럼 넓은 수비 범위를 가져가는 롤은 버겁습니다. 맨유는 홈에서 특히 지공을 할 때가 많습니다. 지공이어도 선수들이 적은 터치로 간결하게 패스할 때 공간이 나고 기회가 납니다. 하지만 한 명이 두세 번씩 터치를 늘려갈수록 공간은 나지 않고 공만 계속 돌리게 되는 축구가 되는 것입니다. 호일룬이 등을 지고 박스 주변에서 공을 잡게 됩니다. 등을 지고 있었지만 몸을 돌리는 데까지 성공합니다. 여기서 호일룬이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제는 자신에게서 공이 방출되어야 하는 타이밍입니다. 린델로프에게 패스하거나 뒤쪽 레시포드에게 내주거나 혹은 에릭센에게 주거나. 하지만 제때 패스하지 못하고 둘러싸이는데도 공을 갖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장면 이후에 호일룬은 공을 뺏기게 됩니다. 차라리 슈팅을 해서 빗나가면 우리 팀 수비가 정비할 시간이라도 있지. 이건 바로 역습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턴오버입니다. 맨유의 답답한 지공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것. 선수들의 패스 타이밍이 빠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도 비슷한데요. 호일룬에게 공을 투입시켜놓고 2명의 선수가 침투합니다. 몸을 이렇게 돌렸으면 왼발 슈팅이 나가거나 린델로프에게 짧은 부분 전술이 이뤄지면 충분히 위협적인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슈팅 모션만 취하고 타이밍이 끌리다 공을 뺏겨요. 결국 수적으로 엄청나게 불리한 역습을 당하게 됩니다. 과연 맨유의 수비 라인만 욕할 수 있을까요? 호일룬을 비롯해서 맨유 공격진의 선수들이 자기가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럼 터치가 길어지고 팀플레이가 아닌 개인 플레이에 의존하는 플레이가 나오죠. 테나으나 코칭 스텝이 저런 건 수정을 해줘야 합니다. 저런 건 선수 본질적인 단점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나 반복적인 훈련으로 충분히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장면들이 나와야 맨유에게 좋을까요? 바로 이런 장면들에서 힌트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보면 수비 라인이 일자가 아니고 살짝 깨져 있죠. 린델로프가 이 공간을 이용하기 좋아 보입니다. 레시포드는 린델로프에 맞춰서 알맞게 넣어줍니다. 린델로프는 바로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수비는 공을 바로 처리하게 되죠. 총 2번의 터치로 코너킥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지금 맨유는 개인 기량보다는 움직임과 패스 그리고 타이밍으로 공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장면 역시 맨유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장면인데요. 부페가 반대쪽에 빈 선수를 보고 롱패스를 넣습니다. 부페가 준 공을 마운트가 자신이 잡아두지 않고 바로 달로에게 밀어줍니다. 물론 달로의 슈팅이 하늘 높이 뜨지만 조금만 신경 썼다면 유효 슈팅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굳이 역습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런 다이렉트한 공격들이 맨유의 답답함을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메가이어가 선발로 나왔는데요. 조니 에반스와 선발 출전해서 발빠른 브렌트포드 공격진의 역습을 감당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스러웠습니다. 여기서 은베모가 등을 진 상태로 공을 잡습니다. 메가이어는 속도가 붙지 않은 상태에선 피지컬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수비를 성공시킬 때가 많습니다. 은베모를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면서 뒤로 패스하게 만듭니다. 결국 뒤에 있는 선수에게 파울을 범했지만 경고도 아니고 위험한 위치도 아니었습니다. 돌아서지 못하게 한 것만으로도 긍정적입니다. 지금도 은베모 쪽으로 공이 들어오는데 메가이어가 이를 인지하고 접근합니다. 메가이어가 컨택을 하기 전에 은베모가 윗사에게 공을 넣어줍니다. 이런 장면은 반응 속도가 좀 아쉽긴 합니다. 거구의 메가이어기 때문에 민첩한 수비는 아쉽긴 하죠. 어쨌든 은베모가 돌아서서 공을 잡지 못하게 했다는 데 의미를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역습 장면인데 메가이어가 뒤쪽을 한번 보며 윗사의 동선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윗사가 아래쪽 동선으로 움직이자 메가이어도 윗사의 동선을 같이 빠르게 커버해줍니다. 결국 끝까지 따라가면서 윗사를 커버해주는 메가이어입니다. 후반 막판에 메가이어의 장점이 나왔죠. 세트피스에서 남들보다 2배 정도 큰 머리로 보여주는 제공권입니다. 높은 공을 맥토미니 쪽으로 넣어주고요. 맥토미니가 극장골을 터뜨리며 맨유가 승리합니다. 메가이어의 쓰임을 보여준 경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맨유는 현재 리그 12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분명히 맨유의 빛과 어둠을 보여준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해결해야 할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주전 공격진을 확실히 정해서 호흡을 다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